예, 안녕하세요. 교환입니다. 자, 주말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호황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호재 하나, 뭐 악재 하나. 뭐 악재 같은 경우는 일단 부채 한도 협상이 지금 난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미국이 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목요일까지는 주말에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틀 연속 이제 급반등이 나왔었죠. 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역시나 또 이제 주말에 타결이 안 됐단 말이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게 이제 타결은 됩니다. 예, 타결은 되는데 그 가정이 이제 문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2011년도 같은 경우도 법정 기한을 넘기고 8월 1일 날 타결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시장이 상당히 많이 우려감 때문에 좀 조정이 나왔었고, 뭐 이번 주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우선은 타결되는 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게 2011년도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8월 1일 날 타결되고 나서도 주가가 오히려 더 밀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또 경험도 있기 때문에 타결됐다 해가지고 시장이 바로 막 치고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은 좀 확인을 하자. 이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예, 뭐 이랬다 저랬다 지금 계속 뭐 손바닥 뒤집듯이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지지자들 이제 그 의식을 해서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지금 공화당 같은 경우는 재정 지출 감축을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지 않고 특히 이제 100명으로 구성된 민주당의 그 진보 블록 의원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재정 지출 감축이 진행되게 되면 자기네들은 그 계속 반대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은 타결 기대감은 여전히 높은데 실제로 지금 현재 주말까지 미국 상황을 봤을 때는 타결까지 시간이 좀 지연될 수 있다. 이게 이제 6월 1일 날 법정 기한. 이번 주하고 뭐 다음 주까지 정치인들 목소리가 상당히 커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예, 미국의 이제 부채한도 협상 완전 타결까지 일단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호재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일단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은행 리스크로 대출 여건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치만큼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지금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동결을 시사했어요. 금리 동결. 예. 그래서 이제 그 또 이 얘기 한 것이 지금 파월 같은 경우는 부채 한도 협상이 좀 지지부진할 수 있으니 시장의 충격을 좀 덜하기 위해서 금리 동결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우리 또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그 어느 정도 공화당에서 예산 삭감을 할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지금 미국 경기가 이제 여름에 2분기는 안 좋아요. 원래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만약에 예산을 많이 그 삭감해 버리면 또 시장에서는 뭐 타결되고 나서 반짝 또 올렸다가 또 이거 예산 너무 많이 삭감해가지고 경기 둔화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소한 이번 달 말 내지 뭐 6월 초까지는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제가 4월 달부터 계속 뭐 신용 문제 얘기하고 국내 주식도 보수적인 관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지금은 그렇게 막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 그런 전략을 좀 연장해 나가시고 단지 이제 기술적으로는 우리 이제 국내 증시 돌아와서 제가 먼저 안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다고 하니 깜빡했네요. 매일 제가요 3시 30분에 시장 끝나고 나서 3시 40분부터 4시까지 공개 방송을 제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이제 김복만 맥점 매매로 들어오셔도 되고 이토마토 공개 방송으로 입장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까지 제가 계속 이제 방송을 이렇게 하니까 공개 방송을 또 공개 방송 하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종목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미국의 그 CDS 프리미엄이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꺾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만약에 협상이 타결이 임박했다 그러면 CDS 프리미엄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꺾일 것이다. 근데 주말에도 당연히 지금 올라갔죠. 지금 한 70bp 가까이 지금 됩니다. 이게 만약에 70bp로 완전히 넘어서 가지고 여기서 더 치솟아 가버린다 그러면 미국의 이제 그 신용평가 기관에서 신용 등급 강등 얘기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의식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단지 이제 그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은 이번에 이제 일시적 반등 정도 일단 보시면 됩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60일선이 일단 1차 바닥이 나온 것 같아요. 거래소는. 근데 코스닥은 아직은 아니다는 얘기죠. 예, 지금 거래 회전율이 지금 지난주에도 뭐 반도체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늘지가 않고 있어요. 전체 거래 회전율은. 예, 오히려 지금 급감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거래 회전율이 직전 저점까지 작년 연말 연초까지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아마 거기서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1차 저점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은 하락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용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9,400억. 그죠? 4월 24일 날 신용이 고점이었는데, 네, 4월 24일 기준했을 때 코스닥은 9,600억, 코스피는 9,400억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양시장 다 2조 원 정도 감소했는데, 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 같은 경우도 통합 신용 지수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신용이 꺾이면서 이렇게 바닥 정도 나와져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감소하고 나서 이번에도 이렇게 완만하게 좀 이렇게 터닝 나올 수 있는 그런 이런 모양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지금 하락 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래소는 이제 코스닥 대비해서 신용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도 1차 진바닥 나온 건 아니다. 예, 가바닥 정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조금 더 지금, 지난번에 고점 찍고 나서 뭐 지난주에도 이제 감소하는 그런 추이죠. 잠깐 반등 나왔다 다시 또 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반대 매매는 일단 뭐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죠? 예, 5월 뭐 둘째 주 기준에 했을 때, 예, 그래서 일단 거기서 일단 지수가 양시장 내 1차전 반등이 나온 것이다. 이제 반대 매매하고 지수가 반대로 움직인다 그랬죠. 작년 9월에도 반대 매매가 고점이었을 때, 예, 종합시 저점이고 코스닥 저점이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지요. 지금 이게 있죠. 요거부터 보죠. 오늘 이제 반도체 또 얘기를 할 겁니다. 호미에. 지금 ADR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제가 이제 뭐 지난주 공개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래소가 지난주 초반에서는 80 초반까지 80을 살짝 이탈했어요. 2022년도 6월 달부터 요 ADR 지표가 저점이었을 때는 일단 지수가 저점이 나왔었거든요. 그죠? 예, 근데 이번에도 지금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는 60에서 쌍바닥 치고 지금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ADR 지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일단 거래소 기준에서 일단 저점이 나온 게 맞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요건 이제 2차 전지가 또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닥도 거래소 대비해 가지고 거래소 동일하게 저점까지 오니까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거래소보다는 반등의 폭이 좀 미약하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건 다시 한번 요건 5월 말까지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은 1차 저점이 완전히 나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5월 말까지는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일단 이 ADR 등락 비율이 저점이 나왔다는 얘기는 지수보다도 그 종목별로 우리가 이제 그 저점과 고점을 많이 예단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2차 전지하고 3월달, 4월달에 많이 오른 종목군들 빼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 지난주 후반에 이제 급격하게 이제 올라왔었는데요. 걔네들도 이미 이제 그 한 2달 정도 조정이 나왔었잖아요, 미리. 그죠? 그러니까 4월 중순까지는 2차 전지가 시장을 끌고 올라갔었고, 예, 그때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제약바이오는 계속 찌글찌글 행보내지 흘러내렸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은 이제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미리 이제 2달 넘게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빠지면서 오히려 반도체 올라가고 엔터가 올라가고, 예, 그다음에 또 뭐 제약바이오도 이제 반등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제 1분기 4월달까지 못 움직이고 계속 찌글찌글했던 종목군들은 지수가 빠져도 제보다 크게 안 빠집니다. ADR 지표 자체가 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4월 뭐 2차 전지 외에 좀 안 올랐던 종목군들은 제 여러 차례 계속 강조해 말씀드립니다만은, 조금 더 찌글찌글하다 하더라도 기업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좀 더 좀 보여 나가는 전략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이제 2차 전지 그
전지는 아직도 여러분들께 물타기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자, 신용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요건 이제 통합 신용입니다. 예, 코스피, 뭐 코스닥 한 2조 원 가까이 줄었잖아요. 줄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요건 예탁증권 담보융자거든요. 예, 주식을 담보로 대출한 거예요. 주식을 담보로. 예, 이게 이제 SG 발 사태 관련 그 종목군들, 예, SG 관련 종목군들, 예, 그거하고 제가 보니까 2차 전지, 예, 2차 전지가 4월 중순에 고점 찍고 나서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그죠? 네, 그 주식 담보 대출을 받으신 거예요. 뭐 SG, 뭐 삼천리, 뭐 성강, 뭐 그들 종목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 예탁증권 담보융자하고 신용융자하고 이제 동일하게 움직이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그 신용융자가 급격하게 이제 많이 움직이긴 해요. 네, 얘는 이제 서서히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빠질 때도 이제 크게 안 빠지고, 신용 빠질 때 좀 빠지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반대죠. 얘는 지금 급등이 나왔고, 아직은, 예, 지금 고공권에 있는데, 신용을 일단 급감했지 않습니까? 얘도 일단 담보대출 받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을 5월 말까지 겪으면서 시장이 변동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또 이 물량이 또 나올 수 있다, 이 물량이. 예? 예. 여기 이제 SG 종목하고, SG 사태 관련 종목하고 2차 전지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도, 예, 여러분들께서 아직은 물타기 하시면 안 되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철저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볼 필요 없이 이제 뭐 LG 에너솔루션, 요건 좀 무거우니까 좀 제외하더라도, 예, 뭐 포스코피챔, 그리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LNF 이 정도만 보셔도 됩니다. 근데 그들 종목군들도, 예, 지난주 저점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단기 또 한 번 또 아래쪽으로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난주 초반에 제가 이제 중반 정도 저점이 나온다, 단기로 한번 좀 보시라 했는데, 뭐 오늘 이제 한 10% 반등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는 거 우선 5월 말까지는 한번 짧게 지금 이런 식으로, 예, 올라오면 오늘 한 10% 수익 준다고만 때리고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예, 그들 종목조차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예, 꼭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양시장 다 포함해서 한 2조 원 감소했으나, 예, 주식 담보대출은 아직도 고공권에 있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법정 기한을 넘기면 그 변동성에 의해서 이쪽에서 또 이제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시장을 더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제가 목요일 날 2시에 미스터 마켓, 예, 이토마토 그 방송을 진행하거든요. 아마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4월 달에 저는 4월 달에 그 2차 전지는 제가 그 뭐 매도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월 둘째 주부터. 예, 물론 종목별로 워낙에 개인들이 와 불나방처럼, 예? 돈으로 여기저기서 막 홍보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그 선무당들이 뭣도 모르는 주린이분들, 또 재작년에 그 삼성전자 막 들어오듯이, 막 카카오 같은 거 들어오듯이, 막 항상 개인들은 이런 구간, 이 카지노 구간, 불꽃놀이 구간에서 막 들어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종목별로 뭐 20, 30%, 많게는 30에서 50%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죠? 왜? 돈의 힘으로 뭐 개인들 묻지도 않고 막 들어오니까. 이게 오버슈팅이에요, 오버슈팅. 그 고점에서 챙기신 분들은 그나마 뭐 30에서 50%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가신 분들은. 근데 그렇게 좋다는데 여기서 팔겠습니까? 지난달에 다 물렸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그 돈의 힘으로 이제 일시적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 물려가지고 조금 수익 났다가, 예, 지금 오히려 다 물려버리죠. 예, 30% 50% 수익 나게 뭐 할 거냐 이거지. 오히려 물려버리는데, 예, 예,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삼성전자 요 수급 체크드리면서 뭐 현대차라든지 하이닉스, 반도체 계속 얘기했습니다. 소부장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얘네들은 이제 추세대로 이제 계속 가겠죠. 예? 올 하반기 이제 경기가 지금보다 좋아지니까. 지금은 이제 미국의 부채 현대 협상하고 여름철 이제 원래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좀 조정이 나오는 있습니다만은. 예. 삼성전자 현대차가 그 요 내용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그 2시에 미스터 마켓 방송한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유튜브 녹화 방송 좀 보시고요. 좌우지간 현대차 외인들이 올해 전체 5월 17일 기준 했을 때 매수한 금액이 9조 8천억인데 삼성전자 8조 2천억, 현대차 1조 1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매수 금액의 거의 100%를 두 종목을 사버린 거예요. 그죠? 삼성은 현대차를 샀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예, 하반기, 얘네들 경기 민감주 아니겠어요? 하반기에 전형적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난주까지 강했던 뭐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얘네들 가면 반도체 소부장도 따라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예. 4월 달에 그 반도체 삼성전자 제가 그런 표현까지 했죠. 노는이 인하 잡는다고. 예? 예, 조정 나올 때마다 계속 저 모아가시라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토마토뿐만이 아니고요. 예, 2차 전지 그 4월 달에 고점에 매도하시고 예, 반도체 대표주 저점에 매수하라고 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다 인정하실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시장이 지금 보는 눈이죠. 요거 제가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밴드에 그 4월 달에도 아마 이 데이터를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도 김봉만이니까 뽑지 전문가들 다 등에 다른 분들 제 거 보고 다 이제 예? 아마 그 방향 잡을 겁니다. 예. 자, 삼성전자가 2011년도 영업이익이 16조 원이에요. 올해는 12조 원이에요. 12년 만에 최악이라지, 최악. 주식은 불황에 사서 호황에 팔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도 이 삼성전자가 올해 지금 저점 대비 거의 20% 넘게 올랐거든요. 예. 근데 내년에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37조죠. 올해 대비 3배 증가합니다. 그럼 내년에 얼만큼 올라갈까요? 여러분들? 예, 요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 데이터 보여드리는 거니까 요걸 잘 보시고, 예. 그러니까 매일 사실 하는 게 아니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3전 하이닉스 가면 또 뭐가 가요? 장비주도 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금액이 크신 분들은 삼성전자 요거 이제 막말로 노는 인하 잡는다고 다른 거 매매하시면서 일단 그 치고받고 하시면서 좀 길게 좀 보시고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미국의 여러분들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박스권 완전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금액이 작으신 분들은 이제 소부장을 보는 건데 반도체, 장비, 소재, 그죠? 그런데 그들 종목군들은 이제 개별주이기 때문에 제가 뭐 공개 방송에서 다 일일이 하나 찍어드릴 수 없었습니까? 제가 이제 무료 방송에서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종목별 좀 괜찮은 종목군들 제가 소개는 해드릴 겁니다. 좌우지간 큰 전략은 이후에 이제 반도체가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그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움직일 겁니다. 예, 2차 전지에서 빠져나온 예? 예, 그 분산 효과가 이제 다른 쪽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제가 지난달부터 엔터가 좀 움직였고, 근데 엔터는 그 대표 종목군들만 선발적으로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후반에 반도체, 한미 반도체, 예, 기타 뭐 동진 세미캠, 뭐 하나마이크로,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또 이제 제약이 움직이겠죠. 예, 예, 이런 식으로 아주 정신없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미리 단기적으로 일부 자금은 지금 박스장이니까 내지 뭐 코스닥은 아직까지 하락장이니까 한 1, 20%, 2, 30%는 여러분들께서 단타로 일단 우선은 병행하는 게 좋고요. 나머지는 미리 이제 선침해 차원에서 이제 미리 매수를 해놔야 됩니다. 움직일 때는 갑자기 움직이니까 반도체고 뭐고 간에 따라가면 당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기타 그 자세한 전략은 장 마감하고 나서 3시 40분에 공개 방송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네, 꼭 참석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봉만의 유튜브 예, 맥점 매매 여러분들 꼭 구독을 하시면 참석 못하신 분들은 저녁에 그 녹화 방송 보실 수 있으니까 예, 꼭 구독을 하셔가지고 청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는 저희 방 그 단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공개를 하겠습니다만 5월 말까지 저희 매매한 거 아니 뭐 이번 주까지 하고 나서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시장이 워낙에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꼭 하면서 지금 시장 접근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정치적으로 언제 타결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최소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 타결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2011년도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그러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일부 자금은 단타로 좀 대응하는 것도 합리적이다. 그리고 단타로 하면 또 수익이 더 많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박스장에서는. 예, 그래서 일단 가입하시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그 헤비는 제가 그 헤비 이상은 뭐 단타 종목 가지고 그 수익을 내드릴 수 있으니까 꼭 가입을 하시고요. 예. 뭐 가입을 여유가 안 되셔서 못 하신다 그러면 유튜브 가입하셔가지고 제 시황 방송 그다음에 종목 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시 40분에 공개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